하세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복잡한 시대를 전개돼 가는데 다 잊어먹고, 자, 지금부터는 그동안 천부경과 마고 이야기 이래가지고 3강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강좌로 네 번째 강좌로 마고 할멈과 산신 할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마고 이야기는 참 신화로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나왔는데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 풀어가기 위해서는 천부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고 할멈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마고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왔고 하나의 그 무속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왔다고 이야기가 뭐 거의 정착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마고 할멈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고 이야기가 왜 한국에 왔느냐 이거죠. 마고 이야기가 왜 한국에만 있느냐 있는 거. 그러면 천부경과 마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풀기 위해서는 마고를 모르면 안 되고 마고를 알아야만이 천부경을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탈 마고 이야기는 한 40강대에서 50강대 정도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상세한 거는 놔두고 마고와 1차적으로 첫 편에서는 마고 이야기를 얽혀 가도록 할게요. 마고 할멈은 우리가 상상의 우리가 이야기일까? 아니면 신화일까? 아니면 한민족의 조상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존 인간은 지금부터 많이 해봐야 한 10,000년 정도다. 많아봐야 10,000년이라는 거다. 많아봐야. 그러면 인간이 이때부터 태어났을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예수가 아담과 이브 이야기부터 예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자, 이것이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게 되면 지금 한 2,50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인간이 2,500년 만에 이렇게 인간으로 변했을까? 참 우리는 너무 그거다, 그지?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탄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멸종도 되고 빙하기를 만져가지고 인간은 멸종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 인류가 탄생된 것이 거의 많은 수준이지, 현존 인류, 우리가 우승하고 있는 이 인류가 10,000년이지 인간이 태어나서 10,000년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고고학적인 역사 이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과정에서 멸종을 거듭하고 지구가 다시 리셋하고 또 빙하기가 거쳐갖고 인간이 모두 멸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가 10,000년 전에는 한 6개 종족이 그 대표적인 종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 종족이 대표적인 종족이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아메리카 인디언부터 진해해가지고 1만 년 만에 이 인구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흑인도 만들고 백인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한인 천재부터 시작해갖고 한웅 천재 뭐 이렇게 당군 천재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갖고 여기서 뭐 흑인도 만들고 백인도 만들고 천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해도 이 시기 이전에는 만년 이전에는 인간이 거의 멸종된 상태다. 지구가 리셋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됐다 하면 어떻게 멸종됐을까? 인간이 현존 인구가 아닌 인간들이 여기에 있는 고대 인종이라고 하겠죠. 이것이 우리는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멸종되고 그 부분의 일부분들이 살아남기도 했고 그 일부분에서 염색체들이 전달돼 갖고 생명체들이 이어져 온 그런 과정이에요. 이때가 우리가 빙하기가 되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는 빙하기다. 자, 그러면 지구가 전부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또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전에는 또 뭘까? 이 이전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지금의 현존 인류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생명체, 우리가 지적 생명체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호모 사피엔스 하고 좀 8만 년, 10만 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지구는 어떻게 리셋되고 반복되고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해빙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지금 어떻게 되겠냐? 자, 지금은 지구가 많이 변해왔어요. 변해오다 보게 되면 지금 시기가 인간이 멸종이 다 돼가는 시기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자연의 이치에서 보게 되게 되면 완전히 번창하는 종족은 번창하는 생명체는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멸종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인간은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전부 다 멸종의 시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인간이 영원히 이 인간으로 살아남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지구는 인간을 멸종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100% 다 죽는 것은 아니겠지, 그치? 그러면 인간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자, 뭐 빙하기가 오게 되면 빙하 속에서 묻혀져 가지고 그 생명체가 이어져 살아서 남는 것은 어떻게? 다음 세계에서 새로운 어떻게? 생명체로 탄생을 하겠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새로운 생명체가 또 인간인데 인간보다 더 발전, 두뇌는 더 발전하겠죠. 그죠? 두뇌는 발전하지만은 모든 것이 지식들이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빙하기가 우리가 한 1만 년 정도, 자, 지금 1만 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또 한 1만 년 정도는 또 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2만 년 정도지. 그러면 이때 생명체들은 또 빙하기가 오가지고 아니면 다른 자연재해로 오더라도 분명히 이 번성한 최고의 이 종족들이 언젠가는 또 멸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들의 염색체들이, 그죠? 생명체들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의 인구같이 뭐 80억 명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본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런 수렵사 생존을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그 새로 태어난 인간들은 아직까지 지식을 습득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기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잡아먹게 돼. 그러면 새로운 두뇌는 지금의 인간보다는 더 발전될 수도 있어요. 왜?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발달된 인간보다 더 나은 종족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시작은 그때부터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뭐 여러 가지가 인간을 이 멸망시킬 요인들은 많아요. 저번에 내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이건이 멸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자연체에서 우리가 빙하기가 분명히 지금 저쪽에서 높고 지금 뭐 남극에도 높고 북극에도 높고 이러게 되면 물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죠? 구름도 끼고 뭐 이렇게 자연해로 되면 이것들이 정발을 해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빙하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또 산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우리가 산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 O2라고 했어요. 자, O2가 지구상의 O2가 퍼센테이지가 한 10%만 많아지게 되면 인간의 종족은 거대한 거인이 생산할 수도 있어요. 10%가 많아진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산소가 많아지기는커녕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인간은 더 왜소해질 수도 있어요. 머리는 뛰어나다 하더라도 왜소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일부 종족들이 살아서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이래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지금 63 빌딩 아니면 우리나라 롯데 빌딩 롯데 빌딩 이런 걸 한번 보게 되게 되면 그때는 다 폐허가 돼 있을 거잖아. 그죠? 유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거대한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를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이집트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지? 그걸 가게 되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그때는 다 그 종족들이 어떻게 해서 지나온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저 바다 물속에 가게 되게 되면 유적들이 많이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돌들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자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머리는 제 생각으로는 미래를 보게 되면 분명히 지구에는 O2가 자꾸 사라지게 되고 비율이 작아진다. 그러면 산소가 작다는 것은 이 몸체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야. 축소된다. 축소. 옛날에는 맘모스부터 시작해갖고 공룡들이 많이 있어요. 산소가 풍부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덩치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멸종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는 다른 종족들이 생기죠.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 이런 종족들이 막 생긴다. 그 또한 멸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족들이 어떻게 빙하기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 생명체는 살아남아 있을 거다. 그죠? 그러면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자꾸 줄어들었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수렵 사례를 거쳐가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또 인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는데 종교가 이것을 너무 호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재수 놓고. 자, 우리 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고라는 글자가 우리가 한글이 우리 세종대왕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종대왕은
표기법을 만드는 거지 말을 만드는 게. 자, 우리가 인간이라 하면요, 말이 먼저 만들어질까, 이 글이 먼저 만들어질까? 응? 인간은 이 수렵 사회가 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된다는 거다.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게 되면 글로 전환되는 것이지, 글이 뭐 막 먼저 만들어져 갖고 옛날에 거북이 뚜껑에 글 적어놨다 해가지고 그것이 최초의 뭐 우리가 인간이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다. 말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애기의 말이 다르다 하더라도, 말은 다르다 하더라도 애기가 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저는 우는 건 똑같잖아. 그죠? 생명체는 우는 건 똑같아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됐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보 할멈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이런 수렵 사회에서 새롭게, 인간이 새로운 이때 인간하고는 달라요. 더 발전된 인간들이다.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 말따는 원숭이가 뭐 인간으로 됐다 이런 진화론, 이것도 틀린 거다. 그러면 뭐 천지창조하고 인간이 쪼대흙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말짱 이야기 아니네, 그지? 자, 그러면 이때까지 발전된 인간들은 이런 정체들이 있는데, 이 빙하기를 한번 거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새로운 꽃을 피면서 여기에 자연에 적응해 나가도록 이 두뇌는 더 발전되고 발달돼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고요. 나무다, 나무.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운다, 그죠? 겨울을 지나야 어디가 상을 태운다는 거죠, 그죠? 모두 씨앗이. 이런 빙하기가 있어요. 인간도 어떻게 이런 빙하기에 전부 다 멸종을 해야 그 다음 단계는 더 나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한겨울 운동선을 지키게 되면 나무들도 어떻게, 꽃들도 나무들도 어떻게 하면 정신 차려갖고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년 단위로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한 생명체들이 하면 멸종을 하고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렵사회, 새롭게 태어나면 이때 무한정 80억 명이 동시에 이렇게 인간들이 퍼졌을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렵사회를 거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만 년 정도, 많게는 1만 년, 적게는 한 7천 년, 이 정도에서 이런 수렵사회, 공동체 사회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뭘까? 여러분들은 두려운 존재가 뭐고? 첫 번째는 우리는 자연재해다, 자연재해. 그지? 재앙이다, 재앙.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믿는 구석은 뭘까? 당연히 엄마지, 엄마. 그제? 엄마의 태어났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조상이라는 거다. 그제? 자연재해와 이 조상을 믿고 이 부족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마고 이야기로부터 들어요. 자, 그래서 이때의 인간들은 자연재해와 이 조상 두 개밖에,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고 하면 적어보죠. 마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그러면 이거 마고죠. 마고. 이게 뭘까? 이거 뭐 산마자다, 뭐 삼배 갖고 있는 우리 시엄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그치? 이 글자들이 이 가정에서
대대로 내려온 그 정규가 있다는 거다. 사람은 어떻게 말과 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네안데르탈인이고 호모 사피엔스도 이 말은 했다는 거다. 글은 남기지 못했지만 말은 했다는 거다. 그지? 말. 그러면 소통해. 지금도 내가 지리산에 가갖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게 되면 하늘에 다니는 까마귀들이 있어요. 까마귀들. 이 까마귀들 되게 멋졌죠. 까치보다 까치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거다. 그 까마귀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까마귀와 까치가 있는데 까마귀가 덩치가 월등하게 커요. 그런데 까치가 뭐 먹고 있는데 까마귀 날아오면 까치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까치가 약하다는 거지. 그런데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뭔가 우리가 인사도 하고 뭐 상을 한 개 체리 넣고 하게 되면 어떤 때 보면 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체리 놔놓고 저 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 소리가 어떻게 깍깍깍깍 하면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 까마귀들이 왜 저래 감을 치를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내려오니까 여기는 사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탕도 있었고 그런데 야 까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거기 있는 거 사거리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껍데기도 하나 없이 사거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까마귀가 하는 말 어떤 데는 꽉꽉 하고 있다가 어떤 데는 깍깍깍깍 하고 있다가 깍깍 하고 있다가 이런 거 어때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꽉꽉 이렇게 한다. 경계하는 거고. 자, 아무도 없이 갖고 빨리 오라고 하면 꽉꽉꽉꽉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저기에 뭔가 사람이 오갖고 우리가 뭔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꽉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듣다 보니까 그 까마귀가 하는 그 목소리를 글을 알아듣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이때 하는 사람도 조금 더 알아듣었겠지. 글자는 없었다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뭐 글이 뭐 듣고 이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위대한 한글이라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한글이 위대한 것은 말 그대로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앞으로 미래는 월등하게 대단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세계를 미래는 세계를 정복할 때가 오겠다.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이 한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전부 다 모양을 따고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그죠? 이것이 바로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고기 모습을 따 고기가 요렇게 돼 있는데 고기가 2마리 있으면 여기는 고기 많고 3마리 있으면 고기는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살이 하나 있으면 고기는 이렇게 잡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고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달해 왔더만 우리는 한번 보자. 누가 이렇게 짓고 와서 이것이 마고다 이렇게 아니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만 글자도 그렇게 써왔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마고를.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 집엄자라는 변수다, 그지? 이 옛날에는 이런 집을 수로사할 때는 이런 집이 없었잖아, 그죠? 이런 집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수로사회 때 자연재해, 뭐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 바위 및 동굴에 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옛날 사람은 지금은 뭐 곰이 뭐 그 동굴에 가갖고 그 겨울잠을 자듯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집엄자로 쓴 거는 이 바위 밑에, 그죠? 바위 밑에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공간에 여기가 이게 나무 목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면
이 수풀림이라고 지금은 썼지만은 이건 나중에 보면 이게 한계가 적다 사람이라. 예? 그러면 거기에 가면 산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죠? 그러면 발 밑에 그 폭포가 내려치고 그 소리 가면 산다. 그런데 두 개가 있는 건 뭘까? 뭔가 좀 뛰어난 거겠지. 그런데 이거 숲을 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들 사진에 쭉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군왕이라든지 왕으로 사용하게 돼요. 대장이에요.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집엄자로 쓰지만 지금 와서는 이것이 사찰도 되고 암자도 되고 막 이렇다 이 말이야. 그치? 뜻이 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발 밑에 있는 왕이 있다. 대장이 있다는 거야. 발 밑에. 그 가면 산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사전에 큰 사전 갖고 잔잔한 거 이거 하지 말고 큰 사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사차, 암자 이런 것 뜻도 있고 여기는 집도 있고 발 밑에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숲을 이미지만 나무가 빡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 한 개 전부 다 사람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있는 대장이 있다는 거다. 인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자예요. 삼배 맞자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맞자는 어떻게 이 곳에 가면 이 발 밑에 가게 되면 이 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가게 되면 어떻게 이 자연재해로부터 이것을 벗겨줄 수가 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지. 맞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 고자라는 거다. 마고. 여기는 여자. 그치? 여자. 옛날부터 우리는 엄마 위주였지 아빠 위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뭘까? 예고. 그죠? 예고라는 것은 뭘까? 그냥 이거 뭐 고작 고대에 뭐 온 거 뭐 고대에 뭐 이거 뭐 시아버지 고 시어머니 고 뭐 이런 식으로 고작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자다. 옛날에 내려온 조상의 여자다. 옛날에 내려온 조상이. 우리 조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 여자 엄마가 어디에? 여기 왕이다. 이 발 밑에 가게 되면 이 엄마가 있다 소리예요. 마고. 그러면 마고 할매는 조금 다르겠죠. 마고 할매는. 여기에 할매가 붙었다는 것은 할멈이 붙었다는 것은 마고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인간이 뭔가 지금 하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위에 있는 세계 최초의 세계 어쩌면 아주 위에 있는 세계 이것이 우리는 마고라는 거예요. 마고.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저 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을 부를 때 마고야 이렇게 부를까? 아니겠지. 그래서 마고 할멈, 마고 할매, 마고 할미 우리 아이들 보면 할미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제 애기들이. 그거 마고 할미예요. 자, 오래된 우리 조사 엄마다 말이에요. 엄마가 이 처에 살려주신 인간의 죄로부터 살려주시는 이 대장이다. 왕이다 이 말이야. 왕이 여기 있다. 왜? 옛날에 수렵 사회니까. 어떻게? 동물 잡고, 고라니 잡고, 토끼 잡고, 할 때 되면 멧돼지 잡아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산으로 기점했으니까 바다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발 밑에 비 안 들치고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움푹 파 있는 곳에 우리는 왕이 존재한다. 그것이 누구냐? 이 할멈이라는 게 마고 할멈. 그래서 이것이 마고 할멈이라는 마고라.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에서 막아낼 수 있는 거.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조상이잖아.
우리 조상의 엄마가 말아주고 있는 거. 그래서 마고는 우리가 마고를 우리는 신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고가 신녀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신이라는 건 이건 귀신 신자예요. 그죠? 그런데 무당이 자기가 뭐 신녀라 해서 갖고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되고, 무당은 문열이에요. 이거는 신녀다. 자, 몸뚱아리 없는 귀신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귀신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할멈이 우리는 마고 할멈이다. 이게 마고 할멈.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고 할머니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와, 산신 할머니는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도 산신 할머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인간의 영혼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산에, 그지? 산에 이런 대장이 있는데, 이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할머니가 되면 제 손자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누굴까? 할머니잖아, 할머니. 친정 할머니도 되고, 그 다음에 시댁 할머니도. 할머니들이 손자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제대로 우리는 이 할머니라는 것은 이것은 신녀다. 그런데 마고는 특별하게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신녀가 우리는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 산에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에 가게 되면 이 바에서, 그래서 이 산신할매는 또 요런 데만 있는 거야. 바위 있는 데만. 바위가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 곳에 있는 할머니가 산신할매, 산신할매야. 그러면 아무 데나 막 큰 바위, 이 동그란 바위 밑에, 여기는 이 산신할매 없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도량에 가든, 어느 절에 가든,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이 마고 할매가, 산신 할매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바위 속에서 이래 움푹 파인 이런 곳에 산신 할매가 옛날부터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갖고, 마음대로 가갖고, 돌 몇 개 나눠놓고, 여기에 촛불만 켜놨다가, 여기에 산신할매 상만 한 개 떡 챙겨놓고 산신할매다. 이거 아니다는 거다. 어디 있느냐? 이 큰 바위 밑에 있단 말이에요. 큰 바위 밑에 자연재해를 막아낼 수 있는 이곳에. 이것이 빙하기가 되면 여기 있는 영혼들은 산다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게? 인간이 멸망하게 되면 여기 있는 영혼들이 살아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아기가 없는, 결혼해갖고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노?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잖아. 산신 할매가 점지를 해줘야 된다. 그제? 여기에 대장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야. 이 영혼이 어떻게 이 아이로 우리는 점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점지가. 그래서 이 마고 할멈이 인간이 많아지면서 인간 생활과 연결돼 갖고 온 것이 산신 할매라는 거다. 똑같은 할매잖아. 그치? 그래서 마고 할매가 곧 산신 할매로 뒤에 내려오면서 둔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은 마고 할매예요. 마고 할매. 자, 그래서 여기 마고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서, 엄마 중에서 어떻게, 자, 이 자연재해를 막아줄 수 있는 영혼을 보살펴 줄 있는 힘을 가진 이 대장, 이것이 바로 신녀인데, 이 신녀의 이름이 마고다. 마고 할매다. 그런데 마고 할매는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와서 이 산신 할매로 우리는 둔갑된다. 산신 할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신할매인데 우리가 점재준 이런 애기들이 오지 않고, 그지? 임신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마고 할매인데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만이 된다. 이것이 마고 이야기와 산신할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신할매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 이런 큰 바위 밑에 있어요. 바위 밑 담장. 그래서 산신할매인데 뭐 아무데나 이거 평평한 절에 가갖고 산신할매 떡 시원해놓고 여기에 절한다 해갖고 절대 이게 아니다는 거다. 항상 어떻게 산속에 명산에는 큰 영이 많다는 거죠. 명산에는 큰 영이 많고 작은 산에는 작은 영이 많은데 이 명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바위가 어떻게 그렇죠? 자, 이렇게 막 쭉 올라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이게 엄청난 큰 바위가 있으면 여기에 산신할매가 존재한다는 거다. 아무데나 가갖고 여기 산신할매 그림 그려놨다 해갖고 여기에 산신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리지? 산신할매는 순가짜예요. 산신할매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산신할매는 마고 할매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강은 마고 할멈과 산신할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는 더 재밌는 것으로 자꾸 이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50강좌는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시로 어디서 본다? 천부경 유튜브에 이제 구독도 좀 해놔봐요. 차근차근 하는데 천부경 육경대학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4강이 들어갔다, 그죠? 육경대학에서 채널 천부경 육경대학에서 이 강좌를 계속해서 이어져 갈게요. 보정수리사주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만 하고 여기서 새롭게 마고 할매 이야기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고 할멈과 산신할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강좌도 우리 기대 많이 해봅시다.